자, 그 벡터 꼴을 한번 볼게요. 벡터 덧셈하고 뺄셈은 뭐 그런 성분들을 빼면 되는데 벡터 꼴은 약간 좀 복잡하기 때문에 한번 보죠. 벡터 꼴에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그 1페이지 보다시피 이 스칼라 곱하고 그 벡터 곱이 있는데 스칼라 곱은 결과적으로 그 두 벡터 곱하면 스칼라가 된다고 해가지고 스칼라 곱이고, 벡터 곱은 두 벡터를 곱했을 때 벡터가 된다고 해서 이제 벡터 곱이에요. 그래서 이 스칼라 곱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2를 정의할 때 어떤 물체에다가 이런 힘을 줘가지고 물체를 이동을 시키는데,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키는데, 그 다음에 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걸 힘을 갖다가 분석해 보면 F 수직관계 있고 F 수평이 있고 수직관계 있는데, 여기서 일을 한 것은 수평밖에 없고, 수직한 것은 뭐 왜냐하면 운동을 여기서 여기까지 1의 운동하기 때문에 이 수직한 힘은 전혀 일에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 일을 하는 것이 F에다가 .S 벡터 같은 이런 식의 어떤 일을 했는데, 이 힘 중에서 F 수평한 힘만 일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F 수평한 힘 S 이런 식으로 되고, F 수평한 힘이 각도 세타 같으면은 이것이 F에다가 코사인 세타 S, 그래서 이제 Fs 코사인 세타. 그래서 이런 힘에 대한 일을 갖다가 정의할 때 결국 이러한 벡터의 스칼라 값이 이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목적으로 이제 보완되는 것이 이제 두 벡터를 갖다가 스칼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벡터의 이 스칼라 곱이 결과적으로 A 벡터하고 B 벡터를 갖다가 곱하면 A에다가 B에다가 코사인 세타. 자, 그러니까 결국 A 벡터 있고 B 벡터가 있으면은 실제로 이제 이의 성분 세타 같으면 요 벡터의 B 코사인 세타하고 A 벡터의 곱이니까 결국 이제 이런 식으로 코사인 세타가 나오고, 우리가 특수한 경우에 보면은 세타 0이라고 치면은 세타 0이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됐으니까 결국 이제 B고 A 같으면은 그냥 BA가 스칼라 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수직한 같으면은 이제 수직한 같으면은 이 스칼라 곱은 A 닷 B는 0이고. 그래서 그 좌표 쪽으로 보면은 I 좌표 단위 벡터를 하면 J 벡터를 하면 또 K 벡터 있으면은 이 I 닷 I 하면은 뭐 1이고 I 닷 J 하면 0이고 이런 식이, J 닷 J는 1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이 같으면 1이 되고 수직하면 0이고 그런 식으로 갖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결국 벡터의 스칼라 곱인데, 아까 했다시피 이제 어떤 물체에 힘이 주어지고 그래서 물체 이동해가지고 일을 하게 됐을 경우에 그 일이 결국 일 자체가 F.S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코사인 세타 뭐 이런 일의 정의에
많이 적용되는 격이 있을까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벡터 곱셈, 두 벡터를 갖다가 벡터 곱한다고 했을 때, 벡터 곱하는 것은 결국 결과적으로 벡터가 되니까 두 벡터 곱해가 벡터가 되는 것인데, 그 그림에 보다시피 A 벡터하고 B 벡터가 있을 때 크기는 결과적으로 이 두 벡터가 만드는 어떤 면적에 비하고, 그 다음에 방향은 이 오른나사 법칙이니까요. 그래서 오른나사 법칙이 만족하고, 그래서 오른나사 법칙 만족하는 걸 보면은 어떤 방향을 보면 A이고 B를 갖다 여기서 이쪽에 옮겨 보면은 B이고 이것이 B인데,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오른나사식으로 이래 도니까 이면식 도니까 결국 돌려보면은 나사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결국에 수직한 방향이 이제 이 벡터의 결과적인 두 벡터를 구하는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벡터의 크기는 면적이니까 이 각도를 두 벡터 사이 간격을 갖다 세타라고 하면은 그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A 벡터하고 B 벡터를 했는 것의 크기는 면적이니까 평사변이니까 A에다가 B sin 세타 이것이 이제 것이고, 그 다음 방향은 일식으로 두 벡터가 그리는 오른나사의 법칙을 만족하게 돼.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벡터 값이 왜 필요했느냐 하면은 이런 목적으로 구한다는 얘기인데, 뭐냐면은 자 우리가 어떤 물체가 있으면은 이 물체가 어떤 회전 중심이라고 치면, 그래서 이것은 이 힘을 가하는데, 힘을 어디에서 예를 들어 힘을 이런 식으로 가했다 쳤을 때, 자 그러면 이제 이 회전하겠지. 회전하는데 물체가 그래서 회전을 하게 되는데, 우리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게 이제 회전축이니까 회전축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벡터를 R이라고 치면 방향이, 그래서 이 그런 회전을 하는데 사용한 힘은, 그러니까 우리 힘을 분석하면 요거 수평한 힘하고 요 수직한 힘으로 갖다 분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수평한 힘이고 이게 수직한 힘인데, 자, 저 두 힘을 봤을 때 이 힘은 F 수평한 힘은 물체를 갖다 회전시키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지. 왜냐하면 이걸 갖다 그냥 잡아당기니까, 이쪽에서 힘이 이쪽으로 잡아당기니까 이거는 이걸 물체를 잡아당기니까 결국 회전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이 힘이 결과적으로 이제 물체를 회전시켜야 되네. 자, 그래서 우리가 토크를 정의하는데, 토크를 하는 걸. 자, 토크는 물론 벡터지만, 벡터인데, 토크를 하는 것은 결국 이제 팔의 길이에다가, R에다가, 그 다음에 F를 하는데, R에다가, 크로스 힘이고, 그래서 중심에서부터 우리 회전시키는 힘을 줬는 위치까지 그 벡터를 R 벡터. 자, 이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 힘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RF 수직이고, 이래 되네. 요 힘만, 자, 이 힘은, 이 힘은 별로, 이건 잡아당기는 게 있으니까, 토크, 이 회전시키는 거하고 전혀 연관이 없어요. 그치? 그래서 이걸 갖다 세타로 쳤을 때, 결국, R에다가, 우리가 힘 F에다가, sin 세타. 그래서 이것이 F 수직이 F에다가 sin 세타입니다. 자, 저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토크를 정의할 때, 이는, 그리고 이제 이 토크의 어떤 토크의 방향은, R 크로스 F니까, 결과적으로,
방향 자체가 이거하고 수직한 방향, 이 토크 방향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니까 이쪽으로 토크네요. 자, 이런 목적으로 이제 벡터 곱이 정의가 되거든요. 이 말고 여러 가지 나중에 보면은 자기력이라든지 이런 쪽에 벡터 곱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장 속에서 전하가 받는 힘은 Q에다가 B 크로스 B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속도가 그렇게 차지가 양의 차지가 플러스 Q 같은 플러스 Q가 속도 B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B 크로스 B니까 B에다가 크로스 B니까 이런 식으로 돌리면은 이렇게 빠져나오는 방향 그러니까 이쪽으로 지면에서부터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알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벡터 곱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차지에 작용하는 힘이라든지 또는 뭐 이러한 토크라든지 그런 쪽에 응용하기 위해서 고안된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까 봤다시피 A 크로스 B는 A, B에다가 크기는 사인 세타고 방향은 방향은 A, B 같으면 이것이 이게 이제 A 이쪽으로 B를 이쪽으로 가져가면 이것이 이래 도니까 그러니까 안쪽으로 그 이래 하는 거가 좀 헷갈리는데 A, B 같은 C가 갖다 B를 여기 갖다 두면 이래 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선을 돌리니까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좌표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이 단위 벡터 I, 뭐 J, K 이래 되면 두 개가 수직각은 1이고 그 다음에 수평하면은 결국 I 닷 I 이래 되면 서로 수평한 거니까 0이지. 사인 세타가 0이고 그래서 I 크로스 J 하면은 K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상 I, J, K 하면은 이런 식으로 순환된다고 I 크로스 J 하면 K 되고 K 크로스 I 하면 J 되고 J 크로스 K 하면 I 이런 식으로 반대 방향 돌면은 마이너스가 붙고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두 벡터의 곱, 스케일러 곱하고 벡터 곱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나중에 보면 이제 응용이 되니까 이에 대해서 뭐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그게 일정 가속도 운동이 있는데 일정 가속도 운동은 가속도가 일정한 그런 운동이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결국 그 어떤 가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정한 가속도로 움직이니까 가속도 가능성은 뭐 딴 게 아니고 속도의 시간에 따른 변하니까 이런 식으로 되고 자 그래서 V라 하는 것은 속도라 하는 것은 뭐 초속도에다가 접근하면 되니까
속도를 이런 일정한 값이고, 그래서 dv 가는 것이 a dt고, 그래서 이거 갖다가 뭐 적분을 b0에서 뭐 b까지, 그러면 시간은 0에서 t까지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적분하면 뭐 b-b0 되고, 그 다음에 이게 at니까 at, 그래서 b 가는 것이 b0 플러스 at 이런 식으로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는 또 v 가는 것이 뭐 ds dt 이래 되니까, ds dt 이런 식이 되니까 결국 그 ds 가는 것이 v dt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적분을 s0에서 s까지고 0에서 t까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이 이제 0에서 t고, 이것이 v0 있으니까 v0 플러스 at에다가 dt 하면은 결국 이제 이것이 s 마이너스 s0는 v0 t에다가 플러스 at니까 하면 2분의 1 at 제곱 이런 식이 되고, 그래서 위치하는 것은 뭐 s0에다가 플러스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일정하니까 뭐 이러한 관계식이 나오고, 특히 많이 쓰이는 것이 이러한 공식이 b 제곱 마이너스 b0 제곱은 2a 뭐 델타 s. 그래서 처음 속도고 나중 속도고 그 다음에 가속도고 이동한 거리 이런 관계가 있는데, 저 식은 많이 여러 부분에 많이 써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위치라든지 또는 속도, 그 다음에 두 위치에서의 이동했을 때 속도와 거리와 관계 뭐 이런 식으로 갖다가 많이 사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게 이제 지표 건강에서는 이 중력이 거의 뭐 일정하다고 보고 9.8m/s 스퀘어로 일정하다고 보고, 그래서 지표 근방에서 일어나는 어떤 운동들이 일정 가속도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보면은 포사치 운동이 있는데, 자, 포사치 운동은 어떤 물체를 갖다 이런 식으로 던지기, 속도가 v0 같으면 이 던지면은 각도가 세타인 이런 식으로 던지면은, 그럼 항상 이 사이에 중력 가속도가 일정하고 있고, 자,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이 속도가 초속이 이쪽으로 이제 어떤 b 초속이 b0에다가 코사인 세타고, 이 위쪽으로의 속도가 b0 사인 세타라고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속도는 이쪽으로만 작용하고 있고 x방향에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속도는 별 변함이 없고, 아무리 가도 변함이 없고, 이 속도는 점점 줄어들죠. 왜냐하면 이쪽 가속도가 밑으로 작용하니까. 그래서 이제 쭉쭉 올라가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최고점에 도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떨어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 좀 대칭인데, 자, 저런 식이 이제 포사체 운동인데, 그래서 이쪽 방향 속도는 변함이 없고, 항상 그러니까 가속도 작용하지 않으니까 변함이 없고, y 방향의 속도가 이제 점차적으로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결국 이 지점에 가지고 y 방향 속도가 0이 되겠죠. x 방향 마찬가지죠. x 방향 속도는 여전히 이제 v0 코사인 세타지만, y 방향은 가속이 밑으로 가속도 작용해가지고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y 방향의 속도로 가는 것은
by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처음에는 b0 sin 세타였는데 이것이 이 가속 밑으로 가속돼 가지고 점점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데 그래서 이게 이 0이 되는 지점 그래서 이제 t 하는 것이 이 g분의 b0 sin 세타 그래서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최고점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저런 식으로 g분의 b0 sin 세타가 걸립니다. 자, 그래서 도달하는 최고점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갖다가 뭐 tmax를 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걸리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럼 이때 이제 높이가 뭐냐 이 높이가 ymax가 얼마냐 이런 걸 또 계산해 볼 수 있는데 ymax가 하는 것은 이 y의 위치가 그래서 이게 이제 by가 이렇게 됐으니까 또 y 위치라 하는 것은 y라 하는 것은 결국 앞에 y0인데 y0 플러스 뭐 속도가 v0 sin 세타고 시간에 따른 t고 이거 적분하면 2분의 1 gt 제곱이잖아요. 근데 y0는 이 처음에 y0는 0이니까 지표가 있었으니까 이거는 0이고 그래서 이제 y 하는 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데 그래서 ymax 하는 것은 여기다가 시간을 갖다가 tmax를 이렇게 대입시켜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값에다가 그럼 우리가 ymax를 구할 수 있지. ymax 하는 것이 2g분의 b0 제곱 sin 제곱 세타 하는 식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 그래서 포를 쐈을 때 각도 세타 방향으로 b0 속도로 가면은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느냐. 그래서 ymax를 갖다가 구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가가지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우리 레인지라고 하는데 레인지가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레인지 계산은 여기도 별 어려움이 없는 게 여기서 이제 포가 쭉 가가지고 tmax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뚝 떨어지니까 실제로 여기 대칭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 tmax의 2배거든. tmax의 2배고 그 다음에 x방향은 속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b0 sin 코사인 세타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x방향으로 간 거리는 결과적으로 b0에다가 코사인 세타에다가 그냥 시간 t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정한 속도니까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이제 시간 t 동안에 이동했으니까 속도에다가 시간 꽂으면 되는데 그 레인지 하는 것은 결국 이제 2배를 했으니까 레인지 하는 것은 b0에다가 코사인 세타하고 tmax가 g분의 b0 사인 세타 되고 이거의 2배니까 그래서 코사인 세타 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하는 것은 g분의 b0 제곱되고 이에다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이건 사인 2세타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 하면 이 사인 2세타 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레인지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g분의 b0 제곱 그 다음에 사인 2세타 그래서 저기서 이제 최고로 멀리 가려고 하면은 각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의 각도를 그래서 이게 1등을 되니까 1등은 최고로 멀리 가는 거니까 그래서 2세타가 90도 되면 되니까 2세타가 90도 되면 되니까 그래서 45도로 쏘면 45도 각도로 쏘면 가장 멀리 나간다 그런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포사체 운동을 갖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근데 이 특이한 경우에 이 포사체 운동의 특이한 경우 그냥 우리가 수직으로 던졌다. 수직으로 위쪽에 던졌을 경우에
근데 일종의 이제 보사체 운동인데, 그래서 뭐 특수한 경우가 몇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뭐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이 지표상에서, 공을 갖다 그냥, 뭐 위로 던졌다. 위로 속도 위로 던졌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벽에서, 절벽에서부터 포를 갖다가 여기서 쏘았다. 수평에 쏘았다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 포사체 문제에서는 좀 특수한 문제에 속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수직으로 이제, V라는 속도로 던졌다. 던졌을 경우에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높이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뭐 간단히 생각하면은 중력이 이제 항상 G로 이제 밑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속도 가는 것은 Y방향 속도니까, 속도 가는 것은, 이거 B지로 할까? 자, 그럼 속도 가는 것은, Y방향 쪽인데, Y쪽은 B지로에다가 빼기 GT.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점점점, 밑으로 가속이 되니까 속도가 줄어드는데, 그래서 최고점까지 올라갈 경우니까, 이 최고점 올라갈 때는 이게 0이니까. 그래서 올라갔다 가지고 속도가 0이 되고, 밑으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최고점에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 T 가는 것이 뭐 Tmax 해줬고, 이것이 이제, G분의 B지로. 그럼 어디까지 높게 올 것이냐 하면은, 이 Y쪽 구하면, Y 구하야 되니까, Y가 속도니까, B0 T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 되고, 그래서 T 대신에, Ymax를 열어주면 되니까, Tmax 열어주면 되니까, Ymax 하는 것이, B0에다가, G분의 B0 제곱 되고, 그래서 2G분의 B0 제곱 되니까, 결과적으로 2G분의 B0 제곱. 그래서, 저 정도로 이제, 올라갈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최고점,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배냐. 이건 2t, 왔다 2t max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저건 이제 수직으로 쏘았으니까, 세타가, 예를 들어 0이니까, 그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언덕 위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포를 쏠 경우에, 그래서 예를 들어가고 이게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이제, 간단한 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요리 떨어지는 시간하고, 그 다음에 요리 떨어지는 시간이 같다는 거니까, 결국 이제, 높이 H의 경우에, 포가 여기서 이래 떨어지는 그 시간이나, 여기서 바로 이제 수직으로 자연학하는 시간이나 똑같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떨어지는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예상할 수 있거든. 여기 속도가 B지로다. 이렇게 됐으면 수평하게, 이렇게 쏘았을 경우에. 자, 그러면은, 이 바로 떨어지는 경우에, 뭐 속도가 0이니까, 속도 0에서 바로 떨어지는 경우니까, 자연학하는 거니까, 그래서, 높이가 h니까, h가, 높이가, 2분의 1, gt 제곱. 예? 그냥 요, 자연학하니까 요 속도가 처음에 0일 때, 0으로 들고 있다가 놓았을 때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S 이꼴, 뭐 2분의 1 GT 제곱인데, 속도가 0이니까, 이건 0이고, 그 GT, T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뭐, SG로, 이건 위치 0이고, 그래서 이제 2분의 GT 제곱만 되고, 그래서, 자연학화 할 경우에, 그, 높이하고, 그 다음에, 그 관계식이 2분의 GT 제곱인데, 자, 여기서 T 하는 것이, EH over G 루트, 뭐, 이래 되겠지? 그래서 이 시간이, 자연학하는 시간인데, 자연학하는 시간하고, 사실, 이래 떨어지는 시간이 사실 같거든. 같으니까, 우리 예를 들어 문제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리를 보아라.
하면은 결국 비지로 가면서